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고 따르던 스승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르침을 딱 멈춰버린다면요? 오늘 바로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배움이란 뭘까? 그리고 진짜 스승의 역할은 과연 어디까지일까?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의 수수께끼에서 시작됩니다. 정말 활기 넘치고 잘 운영되던 영적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게 정말 하루아침에 큰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.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면요. 출신이나 배경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정말 순수하게 배움을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던 곳이에요.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정말 따뜻하고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였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스님이 정법이라는 새로운 가르침을 딱 접하게 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. 이 정법이라는 건 우주의 근본 원리를 담고 있는 가르침인데 바로 그 하나의 발견이 공동체 전체를 뿌리째 흔들어 놓은 겁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딜레마가 바로 이 스님의 침묵입니다. 스승의 가르침만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길을 잃고 헤매게 된 거죠. 아니, 모두가 믿고 따르던 길잡이가 왜 갑자기 입을 닫아버린 걸까요? 그러니까 이 스님은 정법이라는 어떻게 보면 더 완벽한 가르침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.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예요.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. 딱 이렇게 말하면서요. 자기가 뭔가를 더 보태는 건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. 그리고는 정말 갑자기 모든 가르침을 중단해버립니다. 자,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승의 진짜 역할은 뭘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. 어쩌면 이 스님의 결정은 스승의 의무가 뭔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오해에서 시작된 건 아닐까요? 스승은 그냥 저기 정답이 있어 하고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만 하면 그걸로 충분한 걸까요?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. 진정한 스승은 그냥 지식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표지판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그 지식을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 안에서 한번 소화하고 가공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융합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. 생각해보세요. 사람들이 왜 그 스님을 찾아왔겠어요? 바로 그 스님만이 가진 에너지, 그 스님만의 해석을 듣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. 집에서 혼자 유튜브 영상 찾아보려고 그 먼 길을 온 게 아니란 말이죠. 자, 그렇다면 지식을 하나로 녹여내는 이 융합자의 역할, 이게 영적인 성장의 길에서는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바로 영적 융합의 기술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. 진정한 스승이 다다라야 할 궁극적인 목표, 그게 바로 법주가 되는 겁니다. 이 법주라는 건요, 그냥 다른 사람의 위대한 가르침을 전달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여러 지혜를 자기 안에서 융합해서 마침내 자기만의 고유한 가르침, 자기만의 법을 세우는 경지에 이른 사람을 말하는 거죠. 그럼 이 융합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여기 4단계 과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정법처럼 새롭고 강력한 진리를 배우는 거고요. 두 번째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과 지혜랑 통합하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이걸 내 제자들에게 딱 맞게 다듬어서 나만의 고유한 가르침으로 만들어내는 거죠. 마지막 네 번째는요, 그렇게 만들어진 지혜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배움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인 셈이죠. 자,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, 비단 이 스님 한 사람만의 과제는 아닙니다. 사실 이건 우리 시대의 지식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그 거대한 단절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아요. 오늘날의 지식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여기 그래프처럼요. 하나는 내면을 탐구하는 스님들 같은 수행의 영역이고요. 또 하나는 사회를 분석하는 학자들의 사회지식의 영역. 그리고 마지막은 경전을 파고드는 신학자들 같은 종교, 영성의 영역입니다. 진짜 문제는 이 세 분야가 서로 담을 쌓고 거의 교류를 안 한다는 거예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시대의 위대한 과제가 드러나는 겁니다. 이렇게 쪼개지고 분리된 지식의 흐름들을 하나로 융합해서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지혜를 만들어내는 것. 이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거죠. 자, 이렇게 지식이 단절된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다시 처음에 그 스님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. 이 모든 상황이 과연 스님과 그 공동체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? 어쩌면 이건 하나의 성장을 위한 과정이 아니었을까요? 결론적으로 이 스님의 침묵, 그리고 공동체의 혼란은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.
오히려 스님 자신이 한 단계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또 하나의 공부 과정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앞으로의 길은 이렇습니다. 스님의 과제는 이 융합이라는 공부를 제대로 마치는 거고요. 그렇게만 된다면 흩어졌던 제자들은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. 왜냐고요?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깊고 넓어진 스승의 지혜에 자연스럽게 이끌릴 테니까요. 그럼 공동체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다시 세워질 수 있겠죠? 자,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정보를 알려주는 표지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 지식을 합쳐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융합자가 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일까요? 여러분의 일터에서, 가정에서,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말이죠.